대한민국 동쪽 땅끝. 칠흑 같은 바다의 암흑을 밝히는 불빛이 반짝입니다.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동해바다를 밝혀온 이 불빛의 주인공은 호미곶 등대입니다. 인간이 밝히는 불빛이 사그러들면 서서히 수평선 너머 태양이 빛을 밝힙니다. 찬연하다라는 말 외에 표현할 길이 없는 동해의 일출. 호미반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세계 등대 유산으로 지정된 호미곶 등대가 있는 곳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이 밝히는 빛과 자연이 밝히는 빛이 공존하는 곳. 호미반도의 매력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실까요? 따사로운 햇볕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날이면 무태는 봄꽃이 피고 바다에는 미역꽃이 핍니다. 맑은 바닷물 속에서 어서 나를 따달라고 손짓하는 것 같죠? 해녀들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다에 나와 바지런히 미역을 채취하는데요. 해남의 모습도 보이네요. 해남이든 해녀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잡담을 나눌 짧은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미역의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풍성한 자연의 선물이 최고의 맛을 낼 때 분주히 걷어들여야 합니다. 맑은 바다에서 햇볕을 듬뿍 받고 자란 자연산 미역의 절반 이상이 경북 바다에서 자랍니다. 인공적인 비료를 주지 않고 오직 태양과 바다, 자연이 만들어낸 식재료가 만났습니다. 향긋한 바다 내음이 가득한 한 상이 차려집니다. 호미반도에 왔으니 호미반도의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해녀가 직접 잡은 재료들로 음식을 만드는 해녀 식당을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복 성게알 미역국, 그다음에 이거는 성게 비빔밥. 예. 해녀들이 잡은 해산물이 다 들어갔어. 예.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먹어볼게요. 예. 와,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성게알 중에 제일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성게알이랑 예. 오이랑 김이랑 밥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성게 자체가 바닷거니까 짠 간을 맞춰주잖아. 이 자연의 간이 예. 갖고 있는 매력이 예. 인공적인 것이 단 하나도 가미되지 않은 호미반도의 자연 그대로를 담은 미역국. 말할 생각도 있고 숟가락질만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40년 넘게 물질을 해오신 성정희 해녀는 바다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속 옛날만치 못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언제부터 해녀를 하신 거예요? 아, 저는 해녀한 지가 한 80년도 초니까 보통 해녀를 한다면 10대에 마해요. 그런데 나는 30대 초반에 무지를 배웠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구룡포에 왔을 때는 해녀 수가 100명이 넘었어요. 엄청 물에 들어갈 때면 까마귀 떼같이 많더라고. 사실 해녀하면 제주를 생각하기 쉬웠는데 구룡포에도 예전에 그럼 100명 가까이 계셨다 그러면 꽤 큰 규모였던 거예요. 그렇지,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와. 그럼 지금은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은 우리 구룡포리 해녀만 해도 사실 우리 구룡포 어촌계 해녀가 제일 많거든요. 37명. 그러면 어느새 그래도 한
30년, 40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들어갔던 바다와 지금의 바다, 환경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달라졌죠.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멍게도 꽃밭을 이루고 첫째, 열압이랑 담치라 여러 가지 용어가 틀리더라면 온 돌에 자복히 붙었어. 어느 시점인가 그게 막 멸종시키다시피 없더라고. 그리고 우뭇가스 옛날에는 우뭇가스라기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 학교 운동장에 말릴 정도로 자원이 풍부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진 그것도 줄어들었어요. 줄고 지금 주 품목이 이제 말똥성게, 보라성게가 제일 우리 해녀한테는 효자 품목이지. 채취한 미역은 손으로 일일이 다듬은 후 널어 말립니다. 평생 호미반도에서 물질을 해온 해녀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되었고 그동안 해녀의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바다와 인간의 삶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온 해녀들.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호미반도의 역사이자 문화입니다. 해녀 외에도 호미반도에는 왜 이걸 몰랐지 싶은 보물이 가득한데요. 그 보물 중 하나가 바로 이 장기읍성입니다. 호미반도의 지역학을 오래 연구해온 지역학자는 이곳을 꼭 둘러봐야 할 곳으로 꼽는데요. 최고의 전망을 선사하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죠. 와, 선생님 여기 그렇죠. 올라오니까 저기는 바다고요. 맞아요. 바다가 뒤에 있죠. 네. 여기는 산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진짜 이게 사방이 다 보이네요. 그리고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정말 다른 모습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천혜의 요새라는 말이 그렇죠. 딱 들어맞는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방어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이긴 한데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안에 이제 이게 읍지가 있었으니까 읍성이자 산성 이러한 곳이 이 장기읍성의 특징이에요. 품고 있는 에너지가 역사가 시간이 진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느껴지고 아름다워요. 그렇습니다. 장기읍성은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네. 토성으로 먼저 축조가 되었다가 네. 조선 세종대에 와서 지금처럼 이 돌로 만들어진 석성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곳에 이 읍성이 존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필요를 깨닫고 강화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호미반도는 네. 우리가 서울로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그러니까 동해 바다를 처음 만나는 전진 기지다. 네. 그런 면에서 호미반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해를 가장 먼저 만나는 전진기지. 그곳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장기읍성.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의 읍성들을 조직적으로 훼손시켰습니다. 다행히 장기읍성은 큰 훼손을 입지 않은 채 보존되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습니다. 읍성을 따라 걷다 보니 익숙한 이름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우암 송시열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총 700여 명의 유배자 중 220여 명의 학자가 이곳 호미반도로 유배를 왔다고 합니다. 사실 유배라는 단어는 예. 좀 슬프고 비통한 그렇죠. 단어지만요. 사실 막 정쟁으로 막 가득했던 그 서울을 떠나서 이런 곳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사실 뭐 자연에서 좀 위안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왠지 이곳에 어딘가에 그 아까 말씀해 주신 220여 분 예. 이상의 분들 중에서도 뭐 송시열 선생님, 정약용 선생님 흔적이 혹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우암 송시열 선생님이 오셔서 네. 심은 은행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거느렸었을 어떤 장기숲, 네. 물론 그때의 숲의 흔적만큼은 없지만 나무들이 남아 있어서 이곳에서는 우암이나 다산 선생의 어떤 흔적들을 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당시 석학들이 오심으로써 이곳에서 이곳 이제 주민들에게 어떤 유학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곳 장기에서는 가장 많은 서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대에서.
그리고 그런 어떤 유학자이자 또 다산 선생은 실학자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 오시고 보니까 어촌 생활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촌 생활에서 아,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을 거다라는 것이 다산 선생의 눈에는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어민들에 대한 애민 사상을 네. 통해서 어민들의 어떤 삶의 개선을 시키는 것들을 또 많이 여기서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수도인 한양에서 860리나 떨어진 동쪽 땅끝. 이런 지리적인 이유로 호미반도에는 유배 문학이 꽃피었고 장기향교, 덕림서원, 봉덕서원 등 역사의 현장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잘 남아준 이곳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건 우리 세대의 몫일 겁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호미반도. 조선시대 호미반도는 유배지로도 유명했지만 이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바로 말을 키우는 목장인데요. 말은 당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무기였죠. 호미반도의 말목장성은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국영목장으로 이곳에서 자란 장기만은 조선 최고의 군마로 불렸다고 합니다. 성 안에는 말에게 물을 먹이는 음수지가 50곳, 마굿간이 무려 19채 있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걸 지금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반도라는 것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면이 바다니까 나머지 한 면만 막아버리면 고립된 섬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그게 제일 잘 이용이 되는 것이 말을 키우던 목장입니다. 즉 삼면이 바다니까 말이 도망을 못 가고 한쪽 면만 이제 성으로 쌓아버리면 천혜의 목장성이 되는 거죠. 그곳이 우리 이 호미반도에 있는 말목장성입니다. 지금 말목장성에 어쩌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곳은 정말 첩첩산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산도 우거져 있어서 바닷가인데도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할 만큼 깊은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목장성은요, 동해면 흥완리에부터 구룡포 돌문까지 한 7.4km 정도의 어떤 성벽이 남아있는 곳인데 지금 남아있는 돌도 성벽도 약 한 5km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에도 어떤 그런 조선시대의 말을 키웠다라는 흔적을 알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조선 최고의 군마를 길러내기 위해 석성까지 쌓아 관리했던 말목장성.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말목장성은 폐쇄됐습니다. 나무 울타리로 만들어진 목장들은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곳은 그때 쌓은 석축이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8km의 돌담 중 약 5.6km가 남아있는데요. 산책하기 좋은 코스니까요. 걸으면서 자연과 역사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메기와 대게 하면 떠오르는 구룡포항. 경북 최대의 어업 전진 기지지만 1910년대까지 이곳은 한적하고 조용한 항구였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구룡포항 확축공사중공비라는 비석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비석의 연도를 보면 1935년에 건립이 되었는데 1900년도부터 일본 사람들이 어업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주가 많아지죠. 그러면서 1900년대 그리고 1910년, 20년대 일본인 가옥거리도 생기고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2차적으로 구룡포항 방파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구룡포항은 1920년대에 지정항으로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져 있는 역사적인 어떤 역사물이 이곳 중공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만에서 움푹 들어갔다가 호미곶에서 튀어나와 복잡한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반도의 지형. 이런 지형 덕분에 호미반도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풍성한 해양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구룡포항의 풍성한 어족 자원을 쫓아 이주해온 일본인들은 이곳에 거리를 형성해 거주하게 됐고 그게 이 구룡포 일본인 가옥 거리입니다. 우리에겐 드라마 촬영 장소로 더 익숙하죠. 하지만 여기엔 호미반도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일제가 침탈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 찍기 예쁜 곳으로만 기억하기보다는 우리 동해의 소중함과 호미반도의 풍성한 자연 자원,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해녀들이 살아온 곳, 조선시대 유배문학이 꽃피었던 곳, 풍성하고 다채로운 해양 생태계, 호미반도의 역사는 이 바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깊고 푸른 동해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한반도와 일본은 원래 하나의 거대한 땅으로 붙어 있었고 신생대 들어서면서부터 현재의 이 동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호미반도는 신생대 지질 연구의 보고라고 불립니다. 어떤 진귀한 보물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호미반도는 신생대 지형과 지질을 담고 있는 거대한 자연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그 매력에 빠져 호미반도의 지형과 지리에 대한 책을 매년 출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만나봤는데요. 정말 전망이 좋죠. 네, 구룡포 바다에 그냥 바위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한 주상절리? 예. 저걸 주상절리라 그러죠. 예, 연필 이렇게 꽂아놓은 것처럼. 예. 와. 근데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는 주상절리는 좀 크고 삐죽삐죽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룡포의 주상절리들은 좀 낮고 파도가 자꾸 부딪히고 좀 그래서 그런지 약간 깎여 있고 동글동글한 느낌? 예, 맞습니다. 뭔가 다른 건가요? 예, 좀 다르지. 우리가 이제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서 보는 주상절리는 대개 해안가의 절벽에 맞아요.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얘도 처음에는 절벽을 이루고 있었을 텐데 파도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깎아서 이 절벽이 뒤로 후퇴하고 절벽에 깎인 흔적, 그러니까 주상절리 된 절벽이니까 그 깎이면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 요걸 우리가 파도의 침식으로 깎여서 만들어진 평탄한 지형 그래가지고 파식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주상절리 침식으로 만들어진 파식대. 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길고 뭐 절벽이나 이런 걸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깎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구룡포 주상절리는 용암이 분출되다가 갑자기 멈춘 듯한 모양이 다른 지역의 주상절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수천 수만 년 동안 파도에 의해 깎여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30m만 옆으로 가면 또 다른 모습의 주상절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주상절리와 다르죠? 아, 진짜 아까 봤던 거랑 색깔이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훨씬 밝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검은색 주상절리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아까 걔는 그 돌을 검게 만드는 유색 광물인 철분하고 마그네슘이 많은 대신에 얘는 그 수정 아시죠? 육각기둥. 수정, 예쁜 거. 예, 그게 이제 SiO2 이산화규소 결정체거든요. 네. 그 이산화규소가 얘들은 많이 들어있어요. 오. 그래서 색이 훨씬 밝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요 주상절리 기둥의 굵기가 아까 쟤보다 훨씬 가늘어요. 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얘는 저쪽에서 본 검은 주상절리보다 온도가 낮은 용암이 나와가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이게 굵게 기둥을 만들지 못하고 가늘게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구룡포 안에 굉장히 다채롭게 다양한 주상절리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얘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경사 방향하고 네. 그 다음에 이쪽에 기울어져 있는 주상절리의 경사 방향하고 어때요? 달라요. 다르죠?
이거는 이 바다 쪽으로 예, 예. 기울어져 있고 이 주상절리는 측면, 예, 예. 바다 측면으로 맞습니다. 옆면이에요. 이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 주상절리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암이 분출한 그 시기가 다르다. 달랐던 거예요. 세상에. 구룡포 주상절리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엔 전혀 다른 모습의 주상절리가 있는데요. 밝은 빛깔을 띠는 이 주상절리는 유무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무나무는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져서 잘 흘러내리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용암이 흐른 흔적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자연의 창작물이죠. 이번엔 또 어떤 신비로운 자연의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곳은 9마리의 용이 승천한 곳이란 뜻을 가진 구룡소인데요. 딱 보기에도 범상치가 않아 보이죠? 바위 틈 사이로 바닷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 보이시나요?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룡소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알고 보면 아주 재밌고 신비로운 자연의 창조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삼면이 이렇게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즉 파도의 침식으로 깎인 해식애가 뺑 둘러쳐 있어서 전체적인 형태가 여기서만 해도 그 다양한 침식 지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 이렇게 또랑마냥 길쭉하게 바다로 연결된 이거를 파식구, 파도가 침식해서 만들어진 도랑.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이 울퉁불퉁한 면 있죠? 이게 바로 파식배. 그리고 지금 바위섬 같은 게 2개 보이시죠? 바로 이 파도의 침식으로 해안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얘들은 단단한 부분이라 침식을 견디고 남아있는 아주 좀 규모가 큰 시스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구룡소는 포항 호미곶 그 해안 지형 중에서도 침식 지형을 한 군데 모아놓은 침식 지형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번엔 호미반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촬영 스팟으로 이동해 볼게요. 해안선을 따라 걷기 좋게 데크길이 조성된 이곳은 다채로운 모습의 해안 절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포항 이 해안에서 그 다양한 종류의 퇴적암, 특히 화산과 관련된 그 퇴적암들을 볼 수 있는 데가 포항처럼 그렇게 다양한 그 스펙을 가진 해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화산, 역암, 역은 자갈이라는 뜻이에요. 신생대라고 하는 지질시대에 이 호미 반도 쪽에 화산 활동이 꽤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화산 활동 때 분출된 화산 자갈이나 이런 여러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굳어서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파도가 깎아내서 절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해식애, 바다가 침식해서 만든 절벽. 요 구멍이 많은 요런 돌은 현무암질 그 용암이 분출할 때 나온 그 자갈이 이제 쌓여 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산암질. 그다음에 이건 현무암질인데도 색깔이 좀 다르지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같은 현무암질이지만 이 빨간에는 철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화산 분출물들이 굳어서 만들어진 화산 여감이 바로 이 선바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좀 더 감상해 볼까요? 탁 트인 바다를 옆에 두고 걷다 보면 자연이 만든 다양한 모습의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밤에서 조금 걸어 들어오시면 여기 지금 절벽에 사람 그 손바닥을 찍어 놓은 것 같은 그 모양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화산 여감은요, 그 물질들 사이에 빈 공간이 꽤 많은 암석이에요. 연탄재 마냥. 그래서 파도가 칠 때 바닷물이 이 표면에 이제 스며 들어가겠죠. 그러고 해가 뜨면은 물 수분은 증발하고 그 안에서 소금 결정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반복되다 보면은 소금 결정이 커지면서 이 암석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풍화, 소금에 의한 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런 오목한 지형을 우리가 타포니, 우리말로는 풍화혈, 그러니까 풍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암석과 바다, 그리고 태양이 빚어낸 작품. 알고 보니 너무 신비롭죠. 맨 위쪽에 보면 입자가 굵은 그 자갈층이 있죠. 저것이 이제 왕관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들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화산이 터졌을 때 분출물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이게 떨어지는데 무거운 놈이 먼저 떨어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벼운 놈은 나중에 떨어지고 무거운 놈은 먼저 떨어지면서 이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저런 층이 지는 건 저걸 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묘하게 저런 형태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왕관 같다 그래서 여왕바위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호미반도의 예술 작품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두 눈을 크게 뜨게 될 거대하고 멋진 작품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이 흰디기입니다. 호미반도 동서해안을 통틀어서 이렇게 밝은 색의 응해암이 대규모 해시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흰디기 해안이 유일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해시계는 해시계인데 아까 선바위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밝은 색의 해시계가 보이시죠? 아마 이쪽에 그 밝은 응해암 색깔 때문에 아마 희다는 것이 흰디기로 아마 변한 모양입니다. 이 흰디기 표면을 잘 보시면은요, 크고 작은 구멍들이 보이시죠? 바로 타포니, 즉 풍화혈입니다. 여기가 포항 해안에서는 가장 대규모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그 절벽에 굴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저거를 우리가 해식 동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의 침식으로 깎여서 만들어진 동굴이다. 근데 동굴의 높이가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제일 높은 곳에도 동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아래쪽 왼쪽에 또 동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바다 수면과 가장 가까운 곳에 동굴이 있습니다. 자, 왜 동굴의 높이가 다른가? 그거는 저 맨 위에 있는 동굴이 원래는 바다 수면과 같은 높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동굴이 형성이 된 다음에 해안이 융기하니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해수면 높이에서 이 절벽에 동굴이 파이고 또 융기하고 현재 이 호미곶 해안이 융기하는, 즉 솟아오르는 해안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흰디기의 해식 동굴이 되겠습니다. 다시 데크길을 따라가면 바다 위 평탄한 바위들이 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선녀가 논일던 곳이라는 하선대입니다. 자연이 빚어낸 위대한 작품에 옛사람들도 감탄에 마지 않았던 거죠. 새들도 쉬면서 자연의 풍광을 즐기는 곳. 수천만 년의 시간을 거쳐 호미반도는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평평하게 깎인 바닷속 지형은 해안선이 융기하면서 논과 밭으로 변했습니다. 일출 명소인 호미곶 광장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해안 단구입니다. 호미곶 광장에서부터 해안선을 따라 유채꽃과 청보리 그리고 메밀꽃이 계절 따라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것들도 모두 해안 단구죠. 총 4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호미반도 해안 단구는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해안 단구라고 합니다. 포항시는 이렇게 동해안 해양에 생태, 인문, 역사 자원이 풍부한 호미반도를
거대한 해양 정원으로 만들고 가꾸어 가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의 콘텐츠 저장고를 표방하고 있는 연호랑 새우녀 테마공원은 그 초석 중에 하나인데요. 연호랑과 새우녀 설화는 삼국유사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1월 신화입니다. 이 전시관 이름인 귀비고는요, 새우녀가 짠 비단을 보관했던 창고의 이름이라고 해요. 지금은 신라시대의 역사와 신화를 담아내는 콘텐츠 저장고로 변모한 거죠. 이 공원 전체가 신라시대 콘텐츠를 담고 있는데요. 함께 둘러보실까요? 야외 공원에는 산책로를 따라 신라시대 마을과 대장간, 한국들과 일본들, 삼국시대 철기 문화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호미반도는 어떤 곳일까? 제주 올레길의 창시자인 서명숙 이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와, 진짜. 아니, 바다 사이에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수중길이네요, 완전히. 바다몰래야, 바다몰래. 바다몰래. 네. 진짜 특별한 경험 같아요. 네. 그 제주도의 올레길, 올레 이름 들어보셨죠? 아니, 물론이죠. 전 국민이 아는 네. 이름이죠. 그 올레 뜻은 원래 제주어거든요. 그래서 제주에 자기 집에서, 네. 자기 집 마당에서 마을로 들고 나는 개인의 골목길이에요. 아, 그러니까 좁은 골목이라는 골목. 뜻이죠. 예, 좁은 개인의 골목길인 거죠. 그런 게 올레인데 이거는 바다 중간에 난 올레길이네요. 그러네요. 뭐 제주 바다도 아름답지만요, 선생님. 포항 바다 이렇게 마주하니까 어떠세요? 아니 정말 저는 처음에 재작년에 처음 포항 이 호미반도 둘레길을 접했는데 포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와장창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포항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대표적인 산업도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큰 어떤 번 산업시설이 포항 제철이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멀리서는 포스코가 보이는데 가까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 기암 절벽과 수중 바위를 보게 돼서 이 바다를 보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그냥 또 동해 바다라고 하기에는 특별하고 네. 그리고 포항 바다라고 하기에는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영일만 쪽이랑 네. 저기 구룡포 쪽이랑 네, 또 달라요. 이 동과서가 또 느낌이 아예 다른. 맞아요. 예. 이게 만의 성격과 구룡포는 또 바깥쪽으로 예.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또 다르죠.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그러면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호미반도 둘레길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지. 저는 지금도 충분히 사실 풍성하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되게 그 뭐랄까 지나가다 보면은 곳곳에 역사적인 공간, 스토리가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뭐 안 알려지고 사람들이 안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풍성한 곳이에요. 이 수중 데크길은 사실 제주도에도 없어요. 네, 제주도는 바다 쪽 곁으로 붙어서 있지 이렇게 물과 물 사이에 바다와 바다 사이에 이렇게 길은 없어서 이 길은 오히려 정말 호미반도 둘레길에만 있는 또 오히려 장점이기도 하죠. 여기는 진짜 특별해요. 이렇게 뭔가 물 위를 걷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모세는 아니지만 우리 물을 갈라 걸어가는 느낌도 있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여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한반도의 최동단에 위치한 호미반도 둘레길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다양한 지형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일출 명소는 물론 일몰 명소도 있어서 황홀한 광경에 벅찬 감동을 받게 되는 걷기 좋은 길입니다. 호미반도 둘레길 중에는 이렇게 작고 아담한 갯마을을 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은 한적하고 여유로운 풍경이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마을의 낮고 하얀 담장이 눈길을 사로잡는 평화로운 이곳은 다무포 하얀 마을입니다. 어머, 고래가 머무는 다무포 하얀 마을. 아, 다무포 이름도 참 서정적이야. 시상을 저절로 자극하는 그런. 어머, 물새들이 유치원 수업을 하고 있나 보다. 방파제 위에서. 가끔 올레길 걸을 때도 저렇게 물새들이 운동회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도 똑같네. 안녕.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소박하고 오래된 집들. 정감이 가는 낮은 벽과 귀여운 벽화들 덕분에 여행 좀 다녀본 사람들에겐 이미 뷰 맛집으로 유명한 마을인데요. 평화로운 어촌 마을의 모습에 보는 사람 마음까지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예, 그럼요. 길바닥에 톳도 널어놓고 청각도 널어놓고 미역도 널어놓고. 청각은 여기는 더 도톰한가? 진짜 이게 바닷속에, 제가 해녀학교 출신인데요. 바닷속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많이 황폐해지긴 했어도 이렇게 바깥의 자연하고 또 바다 수중의 자연은 또 이래서 용궁이라고 했구나 싶을 정도로, 이런 게 바닷속에서 이렇게 흔들리면 완전히 하나의 엄청난 정말 초예요. 해초. 바다의 정말 꽃이니까 이런 해초들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에 어우러져서 하나의 정말 거대한 정원, 바닷속 수중 정원을 이루는데, 한번 바다의 그 아름다움에 빠지면 진짜 올라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바닷속이 황홀해요. 용궁. 동해의 용궁을 일터로 평생을 살아온 갯마을 사람들. 소박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이네들의 순박한 삶 덕분에 자연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호미반도의 복잡한 해안선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작고 소중한 갯마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호미반도 둘레길 걸을 때 제일 많이 본 풍경이 아주 작은 규모의, 제주도도 뭐 저희들이 제주 올레길 437km 걸어가는 동안 100개 넘는 해안 마을을 지나요. 그런데 되게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해안선 중심으로 마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더 육지에 더 포항이랑 더 큰 도시를 배후로 하는데, 마을 자체는 갯마을들은 되게 작아요. 아주 자그마한 마을들이 거의 이렇게 숨어 있듯이 이렇게 있는데 참 따뜻하고 정겹다. 아, 이게 갯마을이지 하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 멈춘 듯 마음에 깊은 평화를 안겨주는 갯마을의 풍경을 감상했으니 이번엔 바다를 정면으로 안을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이곳은 장길리에 있는 보릿돌교라는 곳인데요. 탁 트인 바다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게 싹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올해 SNS를 달군 핫플이기도 하죠. 바다를 정말 가까이 느낄 수 있어서 바다에 훅 더 들어온 느낌이랄까? 동해가 막 이렇게 가슴으로 안기는 이 느낌이 참 너무 좋아요. 네. 걷는 사람들이 마지막 받는 선물 같은. 아까 뭐 호미반도 안에 영일반 내해 같은 그런 분위기와 또 여기 밖에 구룡포 쪽으로 나오니까 확 트인, 같은 포항 지역에서도 또 다른 느낌의 막 호수로 낀 길을 막 걸어오다가 다정한 어촌을 지나왔더니 또 이렇게 확 정말
대양으로 나가는 어떤 동해의 그 탁 트인 느낌? 굉장히 호미반도 들리길 하나만 해도 또 성격이 다른 느낌을 또 받게 되네요. 맑고 푸른 동해의 다양한 매력을 누릴 수 있는 호미반도. 하지만 여길 안 가보신다면 마지막 정점을 못 찍은 거예요. 바로 동쪽 땅끝 마을입니다. 동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호미반도에서도 최동단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긴 제주처럼 양식장도, 양어장 보이고, 어머, 저거구나. 대한민국 동쪽 땅끝 마을. 드디어 석병리 땅끝 마을에 왔다. 되게 남해안에 남쪽 해남에 땅끝 마을은 많이 아는데 동쪽 땅끝은 잘 모르죠. 여기에요, 바로. 저기 그 땅끝 마을 저 표지석이 저쪽에 있네. 남해안 쪽의 땅끝 마을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잘 아는데 우리가 국토가 삼면이 바다니까 남쪽으로도 땅끝이 있고 동쪽으로도 있고 서쪽으로도 땅끝은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동쪽의 땅끝, 호미반도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석병리 땅끝 마을이에요. 동해를 맨 먼저 만나는 곳이기도 하죠. 땅의 끝이지만 동해를 맨 먼저 만나는 곳이기도 한데 참 우리 국토의 어느 한 끝에 와 있는, 그리고는 먼 해양 민족으로서 바다를 또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기도 해서 감회가 깊네요. 단 한순간도 1초도 바다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매일 새로운 쓰레기가 흘러들어옵니다. 해양 생태계 입장에서는 매일 독이 흘러들어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일상처럼 습관처럼 누군가는 해양 생태계를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바다는 이게 바람이나 조류에 의해서 육지에 있는 해양 쓰레기가 항상 바다로 유입이 됩니다. 매일 청소해도 매일 유입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내일 또 생길 걸 왜 해라는 말로 반문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주워야지 우리가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고 그 깨끗한 바다 안에서 우리가 해양 생태계가 되살아나서 우리 어민들 또 우리 시민들이 이 안전한 바다를 즐기고 깨끗한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무리는 전문적인 장비를 챙기는 모습인데요. 산소통도 챙기고 수중 카메라도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 경북특수구조대는 해양 정화 활동 위주로 활동을 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해양 정화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는 그런 보호 생물들을 또 모니터링하고 또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활동들로 우리가 조금 방향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호미반도는 멸종 위기종인 개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입니다.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종이죠. 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블루카본의 대표적인 생물입니다. 호미반도 바다에서 개바다말과 새우말이 서식하는 곳은 2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정부는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호미반도 일원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본 결과 호미반도 해양 생태는 어떨까요? 여기 두 가지 그 개바다말하고 새우말 그 잘피류가 있다고 해서 처음 와봤는데 보호구역 내에는 사실 잘 보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지금 잘피들이 많이 그
그 서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구제해야 될 동물들이 좀 많았어요. 그 별불가사리하고 성게가 유난히 좀 많이 보이네요. 네. 이런 것들은 언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구제 작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별불가사리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바다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맑고 푸른 바닷속 해양 생태의 보고. 수천만 년 전 만들어진 땅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 동쪽 땅끝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가득한 곳. 이 위대한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호미반도 사람들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호미반도가 대한민국 동해안의 가치를 드높이는 국가해양정원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생태, 지질, 문화적 가치가 높은 호미반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 가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전 세계 인류가 감탄하고 기념할 만한 해양 정원으로 호미반도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 갈까요?